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은 에브리데이 한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문과생도 이과생도 피해갈 수 없었던, 한 번쯤은 배워봤던, 여러분의 성적에 발목을 붙잡았던 수학은 열바다의 줄임말, 수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열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름하여 린드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 린드 파피루스가 뭐냐면요,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가장 오래된 수학책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집에도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 있어가지고 한번 챙겨와 봤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공부하던 책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고요. 이렇게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니, 이게 오래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학생 때 이미 달고 달아갖고 자, 근데 이게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로부터 한 40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요, 19세기 말에 린드라는 사람한테 발견이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죽고 나서 한 4000년 뒤에 이 책이 발견이 될까봐요. 그러면 이제 린드 파피루스가 아니라 데이 정석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시리겠죠. 파피루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이 종이의 이름을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대신 사용할 게 필요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피루스인데, 실제로 파피루스는 나일강 주변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풀 이름을 파피루스라고 했어요. 풀 이름이 파피루스였는데 그걸로 만든 이 종이 또 파피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오늘날에 쓰고 있는 페이퍼라는 용어가요, 파피루스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엄청나게 오래된 이 수학책에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곡물을 분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곡물 100kg을 5사람에게 분배를 할 건데, A보다 B가 많이 받고 B보다 C가 많이 받고 C보다 D가 많이 받고 D보다 F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일정한 양만큼 증가하게끔 곡물을 나눠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A, B가 받은 곡물의 양이 C, D, F가 받은 곡물의 양의 7분의 1배라고 한다. 이때 이 5명은 얼마나 곡물의 양을 나눠 갖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실려 있었죠. 요즘에 푸는 시중 문제집에서 푸는 문제나 4000년 전에 린드 파피루스에 실려있는 이 등차수열에 관련된 문제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었던 것은 린드 파피루스 뿐만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뭔가가 엄청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원전 2400년부터 기원전 1300년경까지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50만 개의 점토판이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점토판들이었죠. 이 점토판을 보시면 뭔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뭔가 문자를 남기고 숫자도 남기고 뭔가를 계속 기록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무려 50만 개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300개 정도는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의 수학사 학자인 노이게 바워라는 사람이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뭐가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이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까 말했던 그 점토판들에서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이 실려있는 내용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제곱수들의 합에 관한 내용들도 실려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열과 수열의 합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인사하세요. 초면 아니죠? 구면이죠? 피타고라스 학파 분들이신데요, 우리 3편에 한번 제곱근 편에 출연해 주셨다가 이 6편에도 출연해 주신다고 응해 주셔가지고 한번 또 모셔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물은 모두 수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굉장한 의미부여를 엄청 많이 했었다고요. 과연 어떻게 의미부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피타고라스 정리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발견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부터 시작한 홀수의 합은 제곱수이다.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홀수랑 홀수 이렇게 더하죠. 1이랑 3 더하죠. 그럼 4, 제곱수가 된다고요. 1, 3, 5 이렇게 더하죠. 제곱수 9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홀수 4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16, 제곱수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연속한 홀수끼리 1부터 쭉쭉쭉 더해 나가면 제곱수가 무조건 나온다라는 규칙을 피타고라스 학파가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숫자에다가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1, 3, 6, 10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삼각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1, 3, 6, 10 이걸 삼각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도 수열일까요? 네, 수열이죠. 여기서 2 커졌죠? 여기서 3 커졌다고요. 여기서 4가 커졌다고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삼각수에만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각수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각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들은요, 오각수라고 불렀는데요. 변의 길이가요, 여기는 1칸, 여기는 2칸, 여기는 3칸,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오각형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에 사용된 이 원의 개수를 세면 그것을 오각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들이 발견한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각수는 연이은 삼각수의 합이다. 자, 이렇게 연이은 삼각수 두 개를 더하면요, 사각수가 되고요. 이렇게 또 연이은 삼각수를 더하잖아요. 사각수가 됩니다. 또 연이은 삼각수 두 개를 더하면요, 이렇게 사각수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세 번째 규칙은요,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